거절을 한 것 같은데 상대는 더 헷갈려졌다. 옥수는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넌 삼순이야. 근데 이상하게도 그 말을 들은 상철은 물러나지 않고 더 달려드는 것 같죠. 여기서 이상한 건 감정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거절인데 왜 희망으로 들렸을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 하나. 이게 정말 어장일까요? 아니면 모두가 계산에 갇힌 게임일까요? 이 영상은 옥수님의 말을 아끼고 왜 항상 애매하게 남겨두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어장관리 아니야? 근데 조금만 다르게 보면 이건 한 사람의 성격 문제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계산하게 만드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옥순이 일부러 사람을 흔들었는지 아니면 확신 없는 관계에서 가장 안전한 선택을 했을 뿐인지 아주 쉬운 말로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영상에서 계속 나오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어장이라는 말인데요. 여기서는 이렇게만 쓸 겁니다. 마음은 하나인데 말은 여러 사람에게 남겨두는 상태. 일부러 속이려는 악의까지는 이제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냥 확신을 미루는 방식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이 이야기를 따라가 보시죠. 여러분, 이번 나는 솔로 29기 6화 크리스마스 이브 연인과 함께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모두 행복하게 함께 짝과 계시면서 우린 저렇게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너무 답답해요. 뭐 하는 거야? 옥순도 그렇고 이 상철도 그렇고 광수도 그렇고 영수도 그렇고 뭔가 다들 조금씩 어그러진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자, 이번 시간에 그러면 그 중에서 옥수님이 왜 말을 안 하고 민기적거리는지에 대한 저희 생각을 밝혀보려고 합니다. 결론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그 경제학 이론 중에 이제 게임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조금 복잡한데요. 제가 나중에 차차 설명을 같이 하면서 좀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그 게임 이론에 기반해서 한번 옥수님의 행동을 이해해 보려고 했는데요. 자, 우선은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팩트죠. 자, 그렇기 때문에 29기의 주요 장면들을 저와 함께 보면서 저희 생각을 하나하나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기 6화 후반부에 이제 여자들이 나와서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우리 옥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상철 걔 좀 내가 분명히 나 거절했거든? 근데 거절을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냐고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1순위에서 3순위가 있는데 상철 너는 이제 3순위요. 근데 나는 1에서 2순위까지 알아볼 거야. 그러면 당연히 상철 입장에서는요. 야 그럼 내가 3순위지만 지금 옥수님이 1, 2순위를 알아본다고 하네? 똥줄이 타는 거죠? 내가 3순위니까 이건 거꾸로 내가 옥순을 알아보라고 하는 말이구나 라고 오해를 충분히 할 것 같아요. 즉 옥수는요. 제 개인적인 느낌은 그래요. 이러한 화법을 밖에서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사람들이 어장관리를 의심하는지도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녀가 저는 그 한국식 어장관리의 그 정의처럼 진짜 여러 명을 동시에 여지에 두고 A한테는 이제 뭐 먹고 B는 이제 밥 사주는 오빠 뭐 C한테는 같이 데이트하는 오빠 뭐 D한테는 같이 여행 가는 오빠 뭐 E한테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진 않아요. 즉 제가 이해하고 있는 옥순의 선택은 뭐냐면요. 본격적으로 연애를 하기 전에 앞서서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여지 같은 걸 주긴 줘요. 여지를 주면서 이게 차이예요. 이게 정신분석 매니아만의 고유 해석이 뭐냐면 1순위, 2순위, 3순위가 있어요. 그래서 영수가 1순위야. 네, 그 다음에 광수가 2순위예요. 그 다음에 상철이 3순위잖아요. 옥수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1순위에게 결국 연애를 할 거야. 근데 내가 이 사람의 마음을 내가 확실히 알 수가 없어. 그리고 충분히 내가 쭉 연애해오면서 그런 스타일의 사람들을 계속 만났을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100%로 한다는 보장이 없는 거야. 그때보다 레버리지를 쓰는 거예요. 슬쩍 광수랑 잘 되는 듯한 느낌을 주는 거죠. 슬쩍 상철도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언제 나왔다? 바로 영수와 옥순이 대화를 하는 장면에서 저는 이걸 보면서 약간 좀 확신이 들더라고요. 네, 이런 식으로 5대 4.5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보니까 그 영수 입장에서는 이때까지 만나왔던 자기를 만나왔던 남자들은요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야 이거 까딱하면 밀려버리겠는데? 내가 빡세게 노력을 해서 옥순의 마음을 잡아야겠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영수 또한 옥순과 같은 스타일이라는 겁니다. 즉 게임 이론에 따르면 잠깐 이제 어려운 설명하겠습니다. 게임 이론이 뭐냐면요. 영화 뷰티풀 마인드 그 존 내시를 이제 연기한 러셀 크로우의 그 영화인데 혹시 이 영화 기억나시는 분들 꼭 기억이 이제 조금 아직 이제 미처 못 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은 게임 이론은 어떤 죄수가 있어요. A랑 B 두 사람이 공범이에요. 경찰이 이 두 사람을 이제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딱 분리시켜 A한테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면 야 지금 보니까 지금 B가 너를 통수치고 자백을 하려고 한다. 근데 우리가 조건을 달아줄게. 만약에 너가 자백도 안 하고 B도 자백을 안 하고 입 다물고 있잖아? 너네 둘 다 뭐다? 너네 둘 다 무기징역이야, 임마. 나쁜 놈들. 근데 니만 자백하고 B가 자백을 안 하잖아? 그럼 너는 봐줄게. 너는 이제 석방이야. 너는 이제 집행유예야. 근데 거꾸로 니가 자백을 안 하고 상대방만 자백하잖아? 그럼 너만 이제 무기징역이야. 둘 다 무기징역 좀 그러니까 둘 다 20년으로 좀 바꿀게요. 20년으로. 자, 그 다음에 니네 둘 다 자백을 하잖아? 어쨌든 그럼 자백을 했네? 그럼 10년형이야. 자, 그럼 니가 어떻게 할래? 자백할 거야? 할 거야? 딱 갖다 두면요. 결국 나의 선택이 A는 짱구로 막 굴리기 시작하는 거야.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자백 안 하고 버텼는데 상대방은 자백 안 한다는 보장이 없는 거야. 그죠? 잘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자백을 하면 무조건 난 유리해.
뭐가 어찌됐든 간에 뭐 10년만 살고 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나는 잘해봐야 잘하면 이제 석방이야. 제가 입을 다물면 미안하다, 같이 은행을 턴 거 맞지만 나는 살아남아야겠다 해가지고 A는 자동으로 자백하는 선택밖에 없어요. B도 마찬가지예요. 분리돼 있으니까 이제 서로가 서로의 생각을 모르는 거야. B도 똑같이 A랑처럼 생각하는 거야. 내가 괜히 의리를 지킨다고 자백 안 했다가 까딱하면 20년형 아니면 이제 무기징역인 거야. 그렇게 살 바에는 나도 자백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결국 이 수렴으로 모두가 A와 B 모두 자백하는 걸로 가게 돼요. 왜 갑자기 어려운 설명을 제가 아니 지금 자꾸 연애 프로그램 왜 하는데 왜 자꾸 어려운 얘기 왜 하냐, 이걸 그대로 적용을 해볼게요. 이 옥순 누나 입장에서는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옥순이 있고 영수가 있다 봅시다. 옥순은 짱구를 이제 굴리는 거예요. 어떻게 짱구를 굴리냐, 내가 영수에게 네가 1순위고 나 니밖에 안 보인다라고 즉 고백을 하게 되는 순간, 영수가 고백을 안 하게 되면은 나만 이제 쪽박을 차는 거예요. 그쵸? 근데 내가 고백을 안 하고 영수만 고백하면 최고의 상황이죠. 이 상태를 유도하기 위해서 제일 좋은 거는 내가 고백을 하는 선택보다 내가 고백을 안 하고 영수를 애매모호하게 만드는 선택을 하는 게 제일 최고예요. 그래서 세모입니다. 1순위는 너지만 4.5 대 5.5야 임마 라고 하면서 애매하게 굴면 영수는 얘가 옥순이 O인가 X인가 막 헷갈려 하면서 결국엔 나한테 고백을 하는 쪽으로 갈 거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왜 옥순과 영수를 얘기를 하면서 게임 이론이라고 하는 복잡한 이론을 먼저 설명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영수 입장에서 그건 똑같은 거예요. 영수 입장에서도 내가 먼저 고백을 하는 게 회인데 옥순이 나한테 고백을 안 하거나 내가 마음을 안 밝혔는데 옥순이 하는 경우, 이 상태를 끌어내기 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은 뭐다? 순자라고 하는 제3의 인물을 끌어들여서 나 또한 애매모호한 전략으로 가는 것이 옳다라고 판단했을 거예요. 근데 옥순도 지금 마찬가지인 거야. 옥순도 마찬가지로 내 마음을 영수에게 말하는 것보다는 나도 애매모호하게 말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이라고 해서 아까 보여드렸던 그 범죄자들이 결국 자백을 하는 쪽으로 수렴하는 것처럼 옥순과 영수 모두 애매모호하게 말하는 쪽으로 수렴하고 있다는 겁니다. 골조는 좀 다르지만 원리는 같은 거예요. 즉 상대방의 선택을 계속해서 계산하고 판단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유리할지를 판단하기 때문에 둘 다 세모로 간다는 거죠. 이게 핵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옥순의 행동은 저는 게임으로도 충분히 해석이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녀가 이 계산이 빠그러지고 나는 고백을 안 하고 영수가 고백을 하고 있는 그거를 끌어낼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 영수 또한 옥순과 같은 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류의 같은 류의 사람? 굉장히 치밀하고 굉장히 계산적인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옥순이 5.5 대 4.5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옥순은 그걸 판단을 못한 거야. 왜냐면 이때까지 남자들은 그 말을 딱 들으면 자기한테 매달리고 내가 굉장히 이제 얻기 힘든 여자라는 걸 판단해서 갔을 텐데, 영수는 반대로 내가 그렇게 옥순이 좋은 여자긴 하지만 내가 그렇게까지 끌리는 여잔가? 오화 때의 모습처럼 옥순이 그렇게 대단해? 그래서 그 데이트 때 영수가 그런 모습 보이잖아요. 광수랑 영수랑 옥순 3자 데이트에서 잘해주면 잘해준다 뭐라고, 안 자상하게 하면 안 자상하게 뭐라고, 그럼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미 영수가 그렇게 옥순에 비해서 내가 꿀리지 않는다는 거를 생각하기 때문에 가능한 발언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옥순은 그걸 놓친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행동을 했을 때 상대방도 그렇게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 상대방 또한 본인을 그렇게 낮게 평가하지 않는다는 걸 놓쳐버렸기 때문에 계산이 빠그러진 거고, 결국 영수도 순자에게 가서 7대 3이니 뭐니 여지 애매하게 얘기함으로써 스페어 키를 계속 두려고 했던 거예요. 옥순의 이런 행동은 저는 굉장히 높은 확률로 레버리지를 쓰는 거다. 그렇게 함으로써 남자들이 자신에게 오게끔 유도하는 것도 있지만, 동시에 옥수는 그렇게 하면 자기에게 가장 유리하다고 하는 이 두 가지 판단을 모두 했기 때문에 가능한 선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빠그러진 거죠. 게임 이론이 적용이 돼서 영수도 세모 같은 선택을 하게 됐고, 결국 이 두 사람은 결국 저는 이제 오래가기 힘들다고 보는 지점이 바로 그거예요. 두 사람 모두가 너무 머리를 쓰고 뒤집어 안 하면 그것이 각자에 대한 마음이 진심이 아닐 가능성이 높고, 혹은 한때는 진심이었을지 모르지만 이런 모습을 각자 보면서 동족 혐오든 뭐든 그간에 서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를 포기하기보다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자신의 선택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상대방을 물신화, 즉 이제 물건화로 만드는 격화를 하는 과정이 일어났기 때문에 저는 힘들다고 보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옥순 입장에서는 상처까지 자기도 모르게 애매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스페어 키를 너무 많이 두려고 하는 거야. 이 레버리지를 영수라는 사람을 자기에게 끌어당기기 위해서 광수한테도 애매하게 얘기하고 상철한테도 애매하게 얘기하고, 이 과정들이 이게 계속 쌓이게 되면서 오해가 계속 빚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옥순의 이런 행동이 나는 솔로가 아니라 밖에 일반적인 곳이었으면 상관이 없어요. 일반적인 곳이, 왜냐하면 일반적인 곳에서는 옥순과 서로 경쟁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같은 공간에 모일 일이 없기 때문에 옥순의 전략이 늘 통했을 거예요. 실제로 옥순이 A라고 하는 남자에게 제일 끌려. A한테 가서 이제 슬쩍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내가 지금 B라는 남자가 있는데 이 B라는 남자가 너무 나한테 표현을 해서 나도 좀 어떨지 모르겠다 하면, 일반적으로는 그래? 하면서 이 A가 갑자기 무리를 해서 자기 이 옥순을 얻기 위해서 눈물에 이제 똥꼬쇼를 벌였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B한테도 가가지고 내가 좀 A가 끌린데 하면 B도 마찬가지로 이제 눈물에 똥꼬쇼를 하고, 옥순은 이제 발장을 딱 끼고 그걸 보면서 A랑 B, C랑 이제 자기한테 어떻게 하나 보자 라고 한 다음에 제일 자신한테 마음에 드는 사람을
똑 해가지고 이제 제일 맛있는 부분만 이제 똑똑 따먹는 사람들처럼 맛있는 열매만 딱 따먹어가지고 딱 먹는 그런 습관처럼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거는 일반적인 경우라는 거예요. 나는 솔로라는 특수한 환경에서는 그 행동이 더 이상 영향이 안 미쳐요. 왜냐? 게임 이론을 참가하고 있는 게임 참가자들이 서로가 정보를 공유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A랑 B랑 서로 모여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옥순이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다는데? 그래요? 형님? 보니까 옥순이 나한테는 그렇게 했네요? 얘기가 막 돌아와요. 그래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A가 이거 큰일 났네 이거. 나 순자한테 마음 틀까? 라고 하거나 혹은 C처럼 오해를 하거나 그래 삼순이니까 뭐 불가능하지 않네? 해보자! 라고 하거나 아니면 B처럼 우리 광수처럼 착각을 하거나 이거 들어보니까 그러면 충분히 4.5니까 내가 엎을 수도 있겠네? 아니면 광수같이 굉장히 특수한 이제 게임 참가자가 등장을 해서 야, 옥순이 날 좋아하는 거야. 옥순이 날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라고. 즉, 옥순의 게임의 규칙을 어긋나게 하는 돌발 변수들이 등장하고 그 변수들끼리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옥순의 계산판이 어그러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밖의 사회 같았으면 옥순이 처리가 돼요. 왜냐면 B한테는 그냥 더 이상 얘기를 안 하면 돼. 광수 오빠 미안한데 우리 여기까지만 할게요. 문제는 그 B가 내가 만나고 싶어하는 A랑 C랑 교류를 한다는 거죠. 계산이 더 복잡해지는 거예요. 변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복잡계 이론에서 나오는 카오스 이론과 비슷하거든요. 변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변수가 한두 개면 예측이 가능한데 변수가 많아지고 또 변수끼리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시작하면 그거를 계산하는 순간 어느 순간 우리는 계산이 불가능하다는 지점에 다다르게 되거든요. 그것이 바로 뭐다? 여러분들이 넷플릭스 등에서 재밌게 보고 있고 한창 화제가 되었던 삼체 문제와 비슷하기도 합니다. 삼체 문제라는 게 그렇죠. 이제 서로 다른 태양이 서로가 서로에게 공전하고 있으면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이론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 이론과 저는 맞다고 봐요. 옥순이 이때까지는 밖에서는 A 만나고 B 만나고 C고 이게 그리고 A, B, C에 대해서 각각 따로따로 만나기 때문에 옥순이 이때까지 했던 방식이 영향을 미쳤어요. 내가 지금 어떤 B라는 사람 만나고 있는데 B라는 사람이 좀 끌리는 것 같다 하면 A가 이제 더 눈물의 똥꼬쇼를 버리고 그렇게 해서 A랑 연애를 하되 충분히 자신의 가치를 올리는 방식으로 다른 남자들 또한 나를 만나기를 욕망한다고 이제 사사사 꼬드겨가지고 충분히 그 레버리지를 통해서 자신의 위치를 극도로 끌어올린 상태에서 연애를 시작할 수 있었는데 여기서는 이 삼체처럼 A랑 B랑 C가 서로 대화를 주고받고 있다는 그 변수적인 상황을 옥순이 예측을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빠그러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기도 합니다. 그 외에 옥순이 왜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얘기를 하냐, 말을 제대로 안 하냐. 충분히 제가 이전 동영상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 자신의 위치가 고정되기 때문에 굉장히 극도로 불리할 수도 있고 만에 하나 영수에게 내가 올인을 했는데 영수가 내가 생각했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변수를 줄이기 위해서 스페어 키인 광수를 둔다고도 두는 해석도 가능하기도 하고요. 또 여자들 특유의 대놓고 얘기하면 이 남자들이 가끔 되게 좀 찌질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우리가 왜 26기 광수를 그토록 뭐락뭐락하고 욕하고 되게 문제 많은 모습이라고 보였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들린다고 나중에 가가지고는 막 라방 전에 크게 사고하면 터뜨리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출연진으로서 어떤 제작진과의 계약이나 신뢰를 많이 깨트리는 행동을 했고 그런 모습 때문에 비판하고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21기 영철도 생고기 먹방 바로 딱 들어가가지고 당시 본인과 잘 되고 있던 그 순자를 매겨버리는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행동들을 옥순 또한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자기 마음을 밝히기가 어렵다는 부분도 부정을 할 수가 없기도 해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영호가 저번화랑 이제 저저번화 때 약간 짭새가 아닌가 싶을 정도의 의심되는 행동을 많이 해서 욕을 많이 먹었는데 이번화에서 영숙에게 직진하고 무엇보다 거의 저는 고백을 했다고 보고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영호 옥순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영자 상철은 제가 봤을 때 힘들 것 같고 너무 그러니까 영자가 계속 붙들고 영자가 계속 고백을 하고 표현하고 있긴 하지만 상철의 저런 모습을 보고 내가 시작을 할 수 있을까? 이건 20기 영자 광수 때랑 좀 다르거든요. 영자 광수가 잘 된 이유는 어쨌든 그 당시에 광수가 현숙에게 마음이 있긴 했었으나 확실히 두 사람의 관계를 정리하고 난 후에 영자한테 간 부분도 크고요. 그래서 방송상에서는 광수와 영자가 잘 되지 않았지만 어쨌든 두 사람 모두 자신에게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충실했어요. 영자도 마찬가지였죠. 근데 지금 영자와 상철은 뭔가 좀 많이 지저분해요. 우선 상철이 마음이 너무 들떴고 영자가 그걸 알면서도 상철을 좋아하겠다고 표명하고 있긴 하지만 조금씩 지쳐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영호 영숙이지 않을까? 이번 화를 기점으로 또 그런 생각이 드네요. 물론 저는 계속 바뀌긴 합니다. 많이 틀리고 현재까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저는 옥순의 행동을 조금 거창하게 게임 이론을 바탕으로 한번 좀 해석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옥순도 그걸 생각을 못했죠. 왜냐?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영수가 짜치는 잘난 척을 하고 있지만 그것 또한 저는 그의 수법일 가능성이 높다고 봤죠. 실제로도 영수는 어떤 행동을 했다? 딱 그거 딱 듣고 자기 살 길 딱 찾는 거예요. 바로 순자한테 가버리잖아요. 바로 순자한테 가가지고 혹시라도 마음이 있냐라고 하는 등 이 사람도 보통은 아니에요. 그렇게 감정에 휘둘려서 사람을 고를 것 같진 않아요.
물론 끌리는 부분이나 그런 건 있지. 근데 그것도 저는 하나의 변수로 놓고 볼 것 같아요. 내가 이 끌리는 이 사람을 찾기 위해서 가장 최적의 경로는 무엇인가로 판단하지, 영호처럼 누나 좋아요 막 이러면서 그럴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영호는 저는 걸었다 생각을 하거든요. 영숙이 자기를 좋아하지 않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호는 마음을 표현했어요. 저는 이거 자체가 되게 영호가 좀 이때까지는 좀 빌런 짓을 많이 했지만 조금 혹시라도 영호가 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지점이 아닐까. 만약에 영숙이랑 잘 되겠다고 한다면 이제 전 짭새 취소하고 다시 민중의 지팡이로 좀 지팡이로 이제 별명을 우선은 지금 짭새 의심세예요. 짭새 의심 상태고, 너무 이 앞에서 뭐 옥순이 자기를 안 좋아한다고 너무 그쵸 품위에 맞지 않은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관계랑 느낌이 좀 달라요. 제가 이해하고 있는 영수는 생각보다 냉정한 사람입니다. 옥순보다 더요. 그래서 저는 영수가 옥순이 지금 같은 행동을 계속한다면 옥순이 끌리고 좋은 사람인 건 맞지만 뒤도 안 돌아보고 딴 데로 가버릴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라고 보고 있고, 충분히 전 영수도 옥순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어떤 상태에서 나에게 왜 4.5 대 5.5다 라는 말을 했는지까지도 다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이 오히려 영수 입장에서는 이게 딜을 잘 못 치네. 왜냐면 이 사람도 영업직이잖아요. 이런 비슷한 유의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만나봤겠습니까? 동시에 그것이 영수가 진실로 자기가 맞는 영어처럼 자기를 내던질 수 있게 할 수는 없게 만들기도 하지만, 왜냐면 너무 이 세상에 또 다른 면을 봤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런 딜 치거나 거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남들보다 영악하고 생각이 빠르다고 보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저는 옥순이 끝까지 상철을 3순위나 놓고 애매모호하게 말한 이유는 정말로 상철과 잘 되고 싶다 그런 것이 아니라, 상철을 레버리지로 써서 지렛대를 써서 영수의 마음을 얻겠다, 혹은 영수가 잘 안 됐을 경우 광수라도 얻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산에서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만 놓고 보면 진짜 어장이 정의에 부합하죠. 마음이 없으면서 계속해서 붙잡고 애매모호하게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놓고는 또 여자들 가가지고는 나는 분명히 얘기를 했다라고 자기 방어적인 말을 또 하는 거예요. 빠져나갈 구멍을 또 열심히 만들고 있는 거죠. 우리 영수 아저씨처럼 말이죠. 그렇게 하면서 옥수는 내가 여러 명에게 사랑을 받는 여성이다, 내가 굉장히 가치 있는 여성이라는 거를 방송상으로 어필을 함과 동시에 챙길 수 있는 건 다 챙기고 영수까지 옆구리에 나를 딱 끼고 나가겠다는 건데, 너무 이 계산이 너무 얕았죠. 그리고 무엇보다 그런 거는 이제 밖에 나가서 사회생활 하면서 조직생활 하면서 조직의 쓴맛을 열심히 보면서 이제 직장생활 할 때 그렇게 하시면 되고, 여기서는 가급적 우리가 순수한 마음을 보고 싶은 건데 그 마음을 좀 보기가 힘든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남녀관계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영호화제처럼 좋든 싫든 간에 모르겠다, 나 영수 같아, 개돌하겠습니다, 직진 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이렇게 짱구를 굴리다가 이제 전국적으로 욕을 먹게 되는 케이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이라는 거를 우리가 단편적으로 정의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것만 사랑인가? 이런 방식은 또 사랑이 아닌가? 어떻게 해서 만약에 옥순 누나가 나중에라도 영수랑 또 잘 되고 있으면 어쨌든 그건 우리가 사랑이라고 부르지 않겠습니까? 계산적이고 어느 정도 좀 그런 부분도 있긴 하지만, 단편적으로 이것만이 진짜 사랑입니다라고 보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도 없진 않은 것 같아요. 또 우리가 남녀간에 맺거나 관계라는 거는 어느 정도 거리적인 측면도 배제를 할 수가 없기도 하고요. 나와 맞는 사람을 찾는다, 이 사람이 나와 맞는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그것 또한 어떻게 보면 탐색이고, 어떻게 보면 냉정하게 그 사람을 측정하는 행위 아니겠습니까? 수치화 따져서 나랑 맞는 정도가 10분의 5다, 그럼 버리고, 10분의 7이다, 그럼 좀 가보고, 그쵸? 우리가 지나치게 남녀관계를 이상화할 필요도 없지만 또 지나치게 현실적인 부분을 배제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왜 옥순이 말을 안 하는가에 대해서 우선 좀 거창한 이론, 게임 이론과 복잡계 이론, 그리고 또 그러한 옥순의 행동이 여기 와서 빠그러진 이유를 이제 삼체, 유명한 그 영화 드라마 삼체를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옥순만 그런 계산을 하는 게 아니다, 영수나 광수, 심지어 상철 모두 각자 계산을 하고 있고, 그 계산에 맞춰서 자신의 이득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가령 광수 같은 경우는 왜 그렇습니까? 한다면요, 광수는 계속해서 그렇게 입을 털어대므로써 다른 남자들이 옥순을 차지하지 못하게끔 간접적으로 압력을 행사하는 거라고 전 보고 있어요. 저는 그가 약간 26 광수처럼, 우리 척기 광수처럼, 우리 척기 광수처럼 막 그런 부분도 있긴 하지만, 동시에 광수는 미리 자신과 옥순이 잘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한다는 걸 미리 풍김으로써 다른 경쟁자들이 은연중에 옥순을 차지하지 못하게끔 하는 부분도 있어요. 계속해서 후추를 뿌리는 거죠, 미묘하게. 즉 그도 생각보다 굉장히 전략적으로 들어가고 있고,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옥순과 광수가 더 잘 될 확률 또한 낮다고 보는 지점이긴 합니다. 즉 슬프게 얘기하면 옥순이한테 좀 미안한 얘기지만, 옥순이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만나는 남자들도 다 비슷한 수준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 지금 똑같이 계산하고 있잖아요. 이는 상철도 마찬가지예요. 영자와 잘 되고, 영자에게 빈말이지만 뭐 플러팅, 뭐 예쁘다, 뭐 쌍꺼풀 잘 됐네, 붙인 거 뭐 인조눈썹 잘 됐네, 막 그런 얘기 하면서도 옥순한테 가죠. 즉 상철 또한 인터뷰할 때는 전문직들이 다 쳐주고, 즉 본인이 챙겨 먹을 수 있는 거 다 맥시멈으로 다 챙겨 먹고 실리적으로. 근데 영자한테 가기엔 좀 그래. 그러면 외적으로 뛰어나는 여자라도 선택을 하겠다라는 그런 선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즉 실제로 보면 전부 다 지금 계산을 하고 있다고 전 느껴요. 그리고 그 계산이 복잡해지면 복잡할수록 옥순이 맨 처음에
이때까지 해왔던 그 판이 어그러질 가능성은 높다고 보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왜 옥수님이 말 안 하고 민기적 게임즈에 대한 저희 개인적인 생각을 밝혀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다 듣고 어떻게 느끼셨나요? 옥수님에 대해서 생각이든 아니면 옥수님에 대한 생각이든 어떤 생각이든 좋으니까 자유롭고 편안하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고요. 혼자서 곰곰이 생각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가볍게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안 느끼신다면 다음에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 동영상은 좀 더 재미있고 유익하고 뜻깊은 내용으로 준비해서 여러분들 앞에 서겠습니다. 이상 정신무서 매니아였습니다. 행복한 크리스마스 되십시오.